만 17세의 나이로 세르비안 리그에 데뷔한 니콜라 요키치는 신장 211cm에 달하는 뛰어난 신체 사이즈와 특유의 농구 센스를 바탕으로 눈부신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던 가운데 2014년 평소 동경해오던 NBA 무대 데뷔를 위해 드래프트 참가를 결정합니다. 세르비안 리그가 변방 리그인데다 요키치 역시 이제 막 재능을 꽃피우고 있는 시기였기에 자신조차 지명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상황이었지만 놀랍게도 그는 2라운드 전체 41순위로 덴버 너게츠에 지명됩니다. 예상치도 못한 뜻밖의 드래프트 지명이었지만 2라운드 전체 41순위라는 순번과 스피드가 느리고 점프력도 낮아 NBA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주변의 평가, 그리고 요키치 지명 당시 TV 중계 화면에 나온 타코벨 광고에서 알 수 있듯이 철저한 미디어의 무관심 속에 데뷔를 맡게 된 니콜라 요키치였지만 NBA 역사상 최고의 반전 드라마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곧바로 NBA에 입성하는 것이 아닌 한 시즌 세르비아에 더 남기로 한 요키치는 공교롭게도 이때부터 잠재력을 폭발시키기 시작하는데, 고국에서의 마지막 시즌이었던 14-15 시즌 세르비안 리그 평균 18.4득점, 10.4 리바운드, 아드리아틱 리그 15.4득점, 9.3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아드리아틱 리그 MVP까지 차지한 그는 리그 최고 선수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뒤 NBA 무대에 데뷔하게 됩니다. NBA 무대 입성과 함께 천재성이 발휘된 요키치는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리그에 적응하기 시작하는데, 성공적인 리그 데뷔를 위해 시즌 전 무려 15kg이나 감량한 요키치는 루키 시즌부터 시즌 80경기를 소화하며 올루키 퍼스트 팀에 입성하였고, 두 번째 시즌에는 유서프 너키치를 밀어내고 주전 센터로 등극했을 뿐만 아니라 무려 26.4라는 리그 탑9 선수 수준의 PER을 찍으면서 데뷔 2년 만에 사실상 덴버의 에이스로 떠오르게 됩니다. 파워풀한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득점과 리바운드를 책임지며 골밑을 초토화시키는 기존 센터들과는 달리 독보적인 농구 지능과 뛰어난 패싱 센스를 바탕으로 골밑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포지셔닝을 통해 경기를 리딩하고 조립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펼치는 그의 플레이는 그를 유니크함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수로 만들었고, 요키치는 어느덧 현역 최고의 트리플 더블 제조기이자 리그 최정상급 선수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센터 포지션의 상식을 부숴버리는 활약으로 리그 전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전하던 그는 20-21 시즌 평균 26.4득점, 10.8 리바운드, 8.3 어시스트 기록과 함께 PER 31.3, 윈쉐어 15.6, BPM 11.7이라는 충격적인 2차 스탯을 남기며 NBA 역사상 최초의 2라운드 출신 MVP에 등극합니다. 21-22 시즌 역시 평균 27.1득점, 13.8 리바운드, 7.9 어시스트를 기록한 그는 PER 32.85, BPM 13.7을 기록하며 리그 전체 1위뿐만 아니라 역대 단일 시즌 1위에 해당하는 수치를 달성하며 백투백 시즌 MVP에 등극, 이견이 없는 리그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로 인정받는데요. 그리고 22-23 시즌 플레이오프와 파이널을 거치는 동안 역대급의 퍼포먼스로 지금까지 우승은커녕 파이널 진출조차 이룬 적 없었던 덴버 너게츠의 프랜차이즈 사상 최초로 파이널 우승까지 안겨주며 덴버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의 선수이자 리그 최고 선수임을 공인받습니다. 23-24 시즌 역시 평균 26.4득점, 12.4 리바운드, 9 어시스트를 기록, 이른바 팬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농구 뭐같이 하는 요키치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NBA 역사상 9번째 시즌 MVP 3회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며 더 이상 현역 레벨이 아닌 역대 레벨의 선수가 되어버린 니콜라 요키치. 이미 시즌 MVP 3회, 파이널 MVP 1회, 올 NBA 퍼스트팀 4회, 올스타 6회 등 유럽 출신 선수로는 전무후무한 영역이자 현역 선수로는 독보적인 위치에 진입한 그가 남은 커리어에서 얼마나 더 많은 업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뛰어난 운동신경과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플레이를 펼치는 것이 아닌 역대급의 농구 지능과 자신만이 갖고 있는 다재다능함을 극대화하는 플레이 스타일이기에 흔히 보여주는 기복 있는 모습조차 보여주지 않는 무결점의 선수가 된 그는 그렇게 유럽에서 온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무명의 2라운더에서 어느덧 리그에서 1순위로 손꼽히는 선수가 되었고, 이제 그의 목표는 역사상 최고의 유럽 출신 선수를 넘어 2020년대 최고 선수이자 센터 포지션 거트를 향하고 있습니다.
러셀 웨스트브룩의 등장 이전 역사상 최고의 트리플 더블러인 오스카 로버트슨은 NBA에서 올라운드 플레이어의 개념을 최초로 보여준 선수입니다. 신시내티 대학 재학 시절 3년 연속 올해의 선수상을 휩쓸었고 미국 대표팀으로 선발되어 참가한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는 등 아마추어 무대에서 독보적인 커리어를 쌓아올린 로버트슨을 향한 NBA 모든 구단들의 관심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는 1960년 드래프트를 통해 세크라멘토 킹스의 전신 신시내티 로열스에 지명받으며 NBA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레벨 차이가 자신에게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데뷔하자마자 대학 최고 선수다운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인 그는 루키 시즌 평균 30.5득점, 10.1리바운드, 9.7 어시스트를 달성, 신인왕과 더불어 올 NBA 퍼스트팀과 올스타까지 선정됩니다. 2년차 시즌이었던 61-62 시즌 평균 30.8득점, 12.5리바운드, 11.4 어시스트의 기록으로 역대 최초이자 16-17 시즌 러셀 웨스트브룩이 달성하기까지 무려 55년 동안 유일한 시즌 트리플 더블 기록을 보유하기도 했던 그는 4년차였던 63-64 시즌에는 무려 10년간 이어지던 빌 러셀, 윌트 체인벌린의 양강 구도를 깨고 시즌 MVP를 거머쥐며 리그 최고 선수 반열에 올라섭니다. 이처럼 등장할 때부터 이미 리그 정상급 레벨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로버트슨은 커리어 첫 5경기 평균 기록이 트리플 더블일 정도로 무지막지한 경기력을 선보였는데, 공식적인 포지션은 포인트 가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순히 경기 리딩과 패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경기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다양한 득점 루트를 통해 전성기 시절 평균 30득점은 기본일 정도의 득점력을 자랑한 그는 196cm라는 당시 포인트 가드로서는 파격적인 신장을 가졌던 만큼 리바운드에서도 훌륭한 스탯을 올렸고, 이로써 득점과 어시스트, 리바운드 부분에서 모두 뛰어난 능력을 갖춘 리그 최고이자 사실상 역대 최초의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자리 잡습니다. 이후 이적한 미러키 벅스에서 카림 압둘자바와 함께 1971년 프랜차이즈 첫 파이널 우승을 이끌기도 했던 그는 1974년 선수 생활을 은퇴할 때까지 파이널 우승 1회, 시즌 MVP 1회, 어시스트왕 타이틀 6회 및 9년 연속 올 NBA 퍼스트팀 등 위대한 커리어를 남겼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수치만으로 그의 위대함을 평가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버트슨이 현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들의 필수 덕목이라는 올라운더의 자질을 1960년대에 가장 먼저 선보인 선수였다는 점, 그리고 그를 상징하는 더 빅 O가 가진 또 다른 의미인 아웃스탠딩이라는 단어가 누구보다도 어울리는 선수였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90년대) 리그 최고의 센터이자 역대 최고의 센터 가운데 한 명인 하킴 올라주어는 역사상 가장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가진 센터입니다. 역대 최고의 드래프트로 손꼽히는 1984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휴스턴 로켓츠에 지명된 그는 루키 시즌부터 랄프 샘슨과 트윈타워를 형성하며 평균 20.6득점, 11.9리바운드를 기록하였고, 2년차 시즌에는 더욱더 진화된 플레이를 선보이며 팀을 NBA 파이널에 진출시키기도 하였습니다. 86-87 시즌을 앞두고 랄프 샘슨이 휴스턴을 떠나면서 본격적으로 팀의 리더로 올라선 그는 89-90 시즌에는 NBA 역사상 단 4번밖에 없는 쿼드러블 더블을 기록하는 등 독보적인 센터로 자리 잡았지만 휴스턴의 성적은 중위권에 계속 머물고 맙니다. 하지만 1992년 루디 톰자노비치 감독이 정식 부임되면서 휴스턴은 올라주원의 다재다능한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취했고, 이로 인해 휴스턴과 올라주원 모두 구단과 개인 커리어 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포스터, 훅슛, 힙인, 풋백 등 골밑 플레이뿐만 아니라 뛰어난 미드레인지 능력까지 갖췄던 그는 일명 드림 쉐이크로 불리는 상대 수비수를 벗겨내고 페이드어웨이로 이어지는 자신만의 시그니처 무브먼트를 통해 강력한 공격력을 선보임과 함께 수비에 있어서도 리그 최고였는데요. 가로수비, 세로수비는 물론 뛰어난 퍼스트 스텝을 바탕으로 한 블록슛 능력까지 선보이며 올해의 수비수상 2회, 올 NBA 디펜시브 퍼스트팀 9회, 그리고 3번의 블록왕 타이틀도 수상하였고, 이 같은 그의 역대 최고의 수비력을 기념하며 22-23 시즌부터 올해의 수비수에게 주어지는 트로피의 이름도 하킴 올라주원 트로피로 지정되었습니다. 마이클 조던과 시카고 불스가 지배했던 90년대 NBA에서
휴스턴이 구단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94년과 95년 리핏을 달성함에 있어 결정적인 활약을 펼치며 2년 연속 파이널 MVP까지 수상한 그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라이벌로 불렸던 선수들과의 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는데 뉴욕 닉스와의 1994년 파이널에서 패트릭 유잉을 그리고 6번 시드의 기적을 완성했던 1995년 플레이오프에서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데이비드 로빈슨을 올랜도 매직과의 파이널에서 샤킬 오닐까지 물리치며 시대 최고의 센터로 인증받게 됩니다. 리그 최고의 센터는 패트릭 유잉이다. 하킴은 센터가 아니라 스몰 포워드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조던의 말처럼 올라주어는 센터로서 해야 할 모든 플레이를 하면서도 스몰 포워드로 착각할 정도의 역대급 무브 스킬을 보여주었던 당대 최고의 센터였습니다. 21세기 리그 최고의 올라운드 플레이어 케빈 듀란트는 역사상 최고의 공격력을 가진 선수 가운데 한 명입니다. 2007년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시애틀 슈퍼소닉스에 지명된 케빈 듀란트는 믿을 수 없는 높이와 민첩성, 반칙에 가까운 미드레인지 점퍼 능력이라는 드래프트 당시 스카우팅 리포트에 적힌 평가 그대로를 곧장 NBA 무대에서 증명해냅니다. 시애틀 슈퍼소닉스의 마지막 시즌이었던 데뷔 시즌부터 평균 20득점을 기록하며 신인왕에 오른 그는 다음 시즌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로 새롭게 탈바꿈한 팀의 에이스로 떠올랐고 드래프트를 통해 연이어 합류한 러셀 웨스트브룩, 제임스 하든 등과 함께 오클라호마 시티 돌풍을 이끌며 리그를 말 그대로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운 볼 핸들링을 바탕으로 한 압도적인 아이솔레이션 능력과 역대 최상급의 슈팅 능력으로 인해 상대 입장에서는 1대1 수비로는 방어가 무척 어려운 케빈 듀란트의 공격력은 NBA 역사상으로도 최고 수준인데 특히 수비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엄청난 높이의 타점과 사기적인 정확도를 자랑하는 그의 미드레인지 풀업 점퍼는 그를 전무후무한 수준의 역대급 스코어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센터의 사이즈와 스윙맨의 운동 능력, 엄청난 슛 정확도와 다재다능한 스킬까지 보유한 선수인 그는 09-10 시즌부터 13-14 시즌까지 5시즌 가운데 무려 4시즌이나 득점왕을 차지하며 단순히 팀의 1옵션을 넘어 지구 1옵션의 위치까지 올라섭니다. 미친 퍼포먼스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목전에 둔 파이널 혹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신 듀란트는 이후 FA가 되던 2016년 골든스테이트로 이적을 결정하였고 커탐 듀브라는 역대급 슈퍼팀을 결성하며 그토록 원하던 파이널 트로피를 차지하게 되는데 특히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파이널 우승을 차지하는 동안 두 번 모두 결정의 클러치 능력을 발휘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끈 듀란트는 우승 버스를 타기 위해 슈퍼팀에 합류했다는 일각의 비난에 대해 백투백 파이널 MVP로 응답하며 이적의 이유를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 파이널에서 선수로서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경험하고도 변함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듀란트는 오클라호마 시티, 골든스테이트, 브루클린, 피닉스를 거치는 동안 러셀 웨스트브룩, 제임스 하든, 스테판 커리, 카이리 어빙, 데빈 부커 등 수많은 리그 최고의 슈퍼스타들과 함께했지만 언제나 팀의 1옵션이자 자이반, 타이반으로 버스 기사의 역할을 맡으며 여전한 클래스를 입증하고 있는데요. 커리어 동안 파이널 우승 2회, 파이널 MVP 2회, 시즌 MVP 1회, 득점왕 4회, 올 NBA 퍼스트팀 6회, 올스타 14회라는 눈부신 기록과 함께 4회 연속 참가한 올림픽에서 모두 미국에게 금메달을 안겨주며 올림픽 한정 역대 미국 최고의 선수로까지 공인받은 듀란트는 어느덧 30대 후반이 된 나이임에도 팀과 경기 무대, 선수 구성에 관계없이 항상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진정한 지구 1옵션입니다. NBA 역사상 최고의 3점 슈터 스테판 커리는 2010년대 골든스테이트 왕조 시대를 이끈 리더입니다. 1960년 이후 NCAA 토너먼트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던 무명의 대학 데이비슨 칼리지를 NCAA 토너먼트 8강까지 이끌며 자신의 이름을 전미에 알린 스테판 커리는 2009년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7순위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지명되며 아버지의 뒤를 이어 NBA 무대에 입성하게 됩니다. 신장 188cm에 불과한 피지컬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커리는 데뷔 시즌 평균 17.5득점,
5.9 어시스트의 기록으로 올 루키 퍼스트 팀에 선정되었고 총 166개의 3점슛을 성공시키며 루키 시즌 최다 기록을 경신하는 등 자신이 NBA에서 충분히 통하는 선수임을 입증해냅니다. 이후 자신을 중심으로 재편된 팀의 기대에 도움이라도 하듯이 역대 한 시즌 최다 3점슛 기록을 경신하며 리그 최고의 3점슈터로 올라선 커리는 2014년 부임한 스티브 커 감독이 구사한 3점슛을 극대화하는 스몰 라인업에서 리딩보다는 득점, 특히 3점슛에 집중하게 되면서 리그를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역대 한 시즌 최다 3점슛 기록을 연거푸 갈아치우며 단일 시즌 3점슛 400개 시대를 연 커리는 그동안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압도적인 리그 최강팀으로 올려놓았고 뛰어난 성적뿐만 아니라 당시 리그의 패러다임을 바꾼 팀의 에이스로서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부과하며 리그 최고 선수이자 슈퍼스타로 올라섭니다. NBA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만장일치 MVP인 2016년 포함 2번의 시즌 MVP를 거머쥔 커리는 정규 시즌뿐만 아니라 플레이오프에서도 이른바 커친놈 모드를 이어갔는데 14-15 시즌부터 골든스테이트를 5년 연속 NBA 파이널에 올려놓으며 3번의 파이널 우승을 이끌었고 특히 21-22 시즌 플레이오프에서는 1라운드부터 보스턴 셀틱스와의 파이널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절정의 퍼포먼스로 팀의 파이널 우승을 하드캐리, 늘 자신을 평가절하시킨 원인이었던 파이널 MVP까지 차지하며 완벽했던 커리어의 정점을 찍습니다. 데뷔 이래 파이널 우승 4회, 파이널 MVP 1회, 시즌 MVP 2회, 올 NBA 퍼스트팀 4회, 올스타 10회까지 선정되며 독보적인 커리어를 이루어낸 커리는 2021년 12월 9일 뉴욕 닉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역사적인 통산 2974번째 3점슛을 성공시키며 마침내 레이 알렌의 기록을 경신, 역대 통산 3점슛 1위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으며 이견이 없는 역대 최고의 3점 슈터로 남게 되는데요. 그러나 단순히 역대 최고의 3점 슈터라는 수식어만으로 커리를 한정짓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것은 바로 2024년 여름 전세계 팬들에게 전율과 감동을 선사했던 그의 올림픽 농구 역사에 영원히 남을 슈퍼클러치 퍼포먼스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커리어 동안 숱한 명장면과 기록을 남겼고 리그에 지대한 영향력을 일으키며 마이클 조던 이래 처음으로 신드롬까지 일으킨 2010년대 이후 최고의 슈퍼스타이자 리그의 아이콘이었기 때문입니다.